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워크 손지인 대표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서비스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개발자라든가 디자이너, 기획자를 위한 프리랜서를 위한 사스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내보냈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폐기물?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자 이 데이터가 점점 쌓이면서 뭔가 어떤 이슈가 있다, 이벤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에서야 저희가 찾은 PMF는 이동을 많이 하시고 전화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직접 일을 하시는 운수, 배관, 또 냉난방, 그리고 폐기물 철거, 도소매, 자재 납품, 식자재 납품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시장은 프리랜서였는데 그럼 과연 이분들은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이 업종들만 계산해 봤더니 약 200만 개의 업체가 있더라고요. 초기에 PMF를 찾기에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 뭘로 돈을 버시느냐, 저희 어드민을 이제 들여다봤더니 정말 다양한 품목, 약 5,000개, 4,000개를 넘어서 5,000개가 넘는 데이터가 매일 쌓이고 있는데요. 재미난 어떤 아이템들을 모아봤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정말 일관적이게 건설사에 납품이 돼요. 그래서 수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0개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건설 공사 현장에 납품되는 것을 봤고 지금은 날씨가 추워져서 커피로 바뀌셨더라고요. 요소수 같은 경우는 공장에 많이 납품이 되고요. 그리고 풀무원 같은 경우는 예상 밖으로 경기도청, 대구시청의 배구팀한테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하는 어떤 아이템들은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돈을 버시는가, 얼마나 주기로 누구에게 돈을 받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계약서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시지만 이분들은 계약서를 안 쓰세요. 정말 안 쓰세요. 오히려 전화 한 방이면은 그 자체가 계약이고요. 그 대화 안에 그거 보내주세요 하면 그거가 그 지시대명사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이제 구두로 하시다 보니까 돈을 못 받으시면서도 에이 다음에 주시겠지 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러한 패턴을 보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이분들이 컴퓨터가 익숙치 않아서 물론 그 이유도 있긴 하지만 견적서를 못 보내시는 거는 아니에요. 보내시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고객이 바로바로 전화가 오면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정말 성질이 급한 문화인데 바로바로 뭐 해주세요. 수량 좀 변경해주세요. 누구 인부 좀 한 명 더 불러주세요. 할인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 즉시 보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괴감까지 들어 하실 정도세요. 그래서 수정을 바로바로 하실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공통점을 또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톱4 이분들이 가장 잘 쓰시는 문서, 돈을 받기 위해, 일을 따기 위해 견적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청구서, 판매 전표까지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톱4 문서를 모바일로 계산 연상 수식할 필요 없이 저희가 빠르게 만들어드리고 고객한테 전달해드리고 여기에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넣어서 미수금 관리까지, 결제 요청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화면이고요. 이 화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 화면은 이용자의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저희 고객은 이용자의 고객은 페이워크를 회원가입하실 필요도 없고 로그인 하실 필요도 없고 카톡 알림을 받으시다가 내가 신용카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어 라고 하실 때 사용하시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견적서는 맞습니다. 피처입니다. 기능에 불과한데요. 앱스토어에 검색을 하시면 엄청 많은 앱들이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약 20위권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2위 내지는 3위권, iOS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큰맘 먹고 1,000만 원 한 달에 한번 써봤어요. 지난 9월에. 그랬더니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잔디를 앞질러서 저희가 한 40위, 50위권을 일주일 내내 유지를 했습니다. 1,000만 원을 썼는데 일주일 내내 50위권을 유지해? 그러면 이거는 돈 놓고 돈 먹기라면 오히려 마케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오히려
본질에 집중을 하자, 리텐션에 집중을 하자, 앱 설치를 하자마자 10명 중 8명, 7명이 가입을 하게 하고 그 안에서 계속 쓰게 만들자라는 기능에 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쪽팔립니다. 10,000명도 넘지 못했다니요. 회원가입 수 아직 8,000명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앱 설치 수가 10,000명입니다. 그래서 앱 설치 대비 회원 가입률이 71%이고 이 중에서 저희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신 분들이 58%나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리텐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모바일 앱만 있는 게 아니라 PC 웹사이트도 있는데요. 웹도 있었어요? 라고 이용자들이 물어보실 정도로 모바일 사용이 압도적입니다. 또 역시 이 지표를 보고 난 다음에 PC 접었습니다. 과감하게 접고 오히려 한 번 더 모바일에 집중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용자를 확보한 다음에 PC를 챙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요. 일단 사스로 시작을 했으니까 3,300원, 9,900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저희 타겟층은 바삐 일하시고 전화 받으시고 혼자 일하시는 원맨 쇼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읽으세요. 너무 쪽팔렸습니다. 안 읽어서 과감하게 하다가 안 되시면 결제를 하시고 9,900원 이분들한테는 껌값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무료로 기능을 돌려버리고 PG 수수료를 조금 상향을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더 목표는 높게 잡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올 연말까지 이용자 수 2만 명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거래 금액은 400원, 억 원,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B2B 시장 욕심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생사를 나갈 때마다 만났던 관계자분들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헤드헌터, 또 유통사, 삼성생명, 코오링 인더스트리 이분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요.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완벽한 사내 ERP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저희를 찾아왔을까요? 그거 있냐고, 그 기능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까요? 알고 봤더니 이 자재관리부, 또 CS팀, 또 견적관리부 유사한 팀 명칭은 또 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한 담당자분들이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소통, 거래처와의 소통이 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ERP는 완벽한데 이 거래처들은 전화도 안 받고 메일에 첨부 파일을 보냈다는데 어느 리플라이 메일에 첨부 파일을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애써 찾으면은 그 엑셀이 이미지이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스케일업의 한 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자영업자를 거래처로 둔 기업이 우리의 넥스트 고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LG U+의 비즈마켓은 지금 저희가 입점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 자영업자를 아주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융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 제휴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데를 좀 제가 멋모르고 이제 국보 디자인과 우미건설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관리소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국보 디자인 내지는 우미건설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님은 저희 페이워크 앱을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하시던 이메일 내지는 ERP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장님이나 인부분들은 저희 앱을, 전용 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앱을 통해서 알림을 받으시고 이메일 통해서 받으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이미 400개 이상의 B2B AP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저희가 B2B를 언제든지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워크는 저희 프로테크 런치패드 초기 펀드에서 투자가 된 이후에 많은 곳들을 함께 돌아다녔고 실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성과도 좀 나올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권에서는 이런 특수 고용 쪽의 대출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크레딧을 사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5만 명 정도만 돼도 이쪽 영역에 그러니까 이게 퀀티티 베이스로 가느냐 또는 퀄리티 베이스로 가냐의 게임인데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가 이제 쌓여지기 때문에
요 영역에 10만 명의 가입자만 있어도 은행에서는 대안 신용평가 모델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도 보여집니다. 페이워크는 잘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질문들이 한번 어떤 질문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수익 모델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거래 금액 대비 매출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한 달 식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저희가 과감하게 무료로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3,300원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무료로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9,900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 금액 대비 매출은 식비에 현재 불과하다.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했고. 다만 그 식비가 매달 고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식비가 아니라 이제 미래를 예상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10만 명의 회원수, 유료 회원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의 연간 객단가 1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기준으로 한다면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한정된 그 캐패시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피지 수수료를 같이 서브 모델로 네. 붙인 이유. 피지 수수료 일부를 저희가 떼고 B2B 쪽은 어떻습니까? B2B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B2B는 저희가 가격 테스트를 정말 구두로만 하였을 때 사실 몇만 원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하는 기능이 받쳐만 준다면 10만 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인당? 생각입니다. 예. 유지 보수 비용이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견적서를 모바일 앱으로 관리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시는 거라 다운로드 대비 가입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초에 이렇게 스마트한 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고객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전략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이용자가 있고 고객이 있는데요. 사실 고객도 사업자입니다. 물론 개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왕이면은 동시간대에 회원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모두 사인처럼 받는 분 입장에서에게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며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스프린트였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단순히 견적서나 이런 문서만 확인하고 승낙하는 버튼만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견적서 목록 그리고 내가 결제한 금액 등의 대시보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을 저희가 끌어당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팀 구성 한 페이지 넣었었는데 시간 관계상 아마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팀 구성 생략하였습니다.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우리 손 네, 대표님. 저희- 금융인이잖아요. 금융인 출신으로서. 네, 말단 헤지펀드 애널리스트였고요. 팀 구성을 뺀 이유는 사실 저희가 새롭게 마케팅 팀을 빌딩을 하면서 사실 불가피하게 사진 촬영이 필요한지라 따로 요청 주시면 이미 IR 덱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은 굉장히 작은 팀입니다. 10명도 채 되지 않은 팀이고요. 3명이 개발자, 그리고 2명이 디자이너, 그리고 3명 마케터,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CEO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CEO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경영학과를 나오고 경영학과를 나오면 사실 갈 수 있는 취업의 루트가 한정적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돌잡이를 할 때 10,000원을 쥐어질 정도로 굉장히 돈에 관심이 많았고 금융 쪽에서 정말 짧게 일을 했다가 헤지펀드는 굉장히 무모한 업무들을 많이 맡겨주셔서 제가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갤럭시 탭을 언제, 몇 날 며칠에 출시할지, 몇 인치인지 알아오라 라는 등, 아니면은 매수 매도 엑셀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라는 등 좀 기상천외한 업무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때 개발자라는 어떤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재능마켓이라는 창업 아이템에 이제 눈독을 들이게 되었고 창업 멤버로 일하다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쉽지만 크몽이 독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몽은 모바일 대응을 정말 잘한 케이스고요. 저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저와 혼자 이제 1인 에이전시를 하다가 그때 조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지금의 페이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마지막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요 고객들이 현재는 프리랜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B2B 그리고 B2C를 동시에 공략하실 건지 아니면 그래도 B2C에 먼저 집중하실 건지
어떻습니까? 사실 프리랜서라는 단어는 저희 이용자들이 나를 프리랜서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일을 하시는 1인 자영업자가 조금 더 맞는 표현이고요. 지금으로서는 B2C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제휴를 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경험들이나 그런 기회들은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사업 전략적으로는 B2B를 준비를 한다. 그렇지만 프로덕션은 그리고 마케팅은 B2C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아서 이제 모든 5개 팀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